저희가 또 이 소설에서는 또 SF에서는 또 공간적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좌시드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이내님께서 이 행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하기 싫으니까 이내한테 그럼요. 이런 질문 그래서 이내한테 하라고 제가 일부러 맨 뒤에 후속 질문 그쵸. 달아서 이내가 하세요 이렇게. 자시드 행성은 휴빌이 떠나온 행성인데 그 자시드 행성은 그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특히 컨트롤 기술이 엄청 발달을 많이 한 결과 기술의 발달이 너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효율성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변수였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모든 생명체를 소거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소거하게 되고 그 결과 황폐화되고 생명체가 모두 사라져버린 행성으로 나오게 돼요. 이 행성이 황폐화된 이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모두 원인이 그 생명체의 변수였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자시드 행성이 사라지게 된 원인도 그것을 소거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그것이 끝났다고 예측된 그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결국 생명체의 변수가 다시 자시드 행성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직은 저도 불확실성 혹은 변수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약간 아직 저도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더 들기도 하고 왠지 내 손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 좋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단어들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변수를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자시드 행성이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있는 생각에 동의하는데 진짜 저희가 비효율 완전 그 자체잖아요. 변수 그 자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그리고 한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그리고 본인 이야기인 거죠? 본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왜 남이 쓰냐 보내시 밥 먹어도 배고프지, 자기가. 그렇죠.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쵸. 네. 밥 먹어도 배고프지. 그냥 이 정도면 들고 읽어요. 촬영 중에도 배고프지.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꼭 단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또 우리 세계를 만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갑자기 자시드 행성 얘기하다가 자기 성찰까지.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무한이를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무한이의 할아버지하고 이 휴빌이라는 외계인도 너무 매력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소설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평생 외계인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이게 그렇게 돈이 되거나 미래 유망한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지원을 잘 못 받는데도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제가 또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저 눈썹 자체도 잘난 척하고 있어. 눈썹을 어떻게 이렇게 올리면서 얘기하지? 다시 한 번만 해줘요. 그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원고에 쓰려다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쓰려다 말았던 원고가 있는데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제가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 거창해질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할게요. 누가 떠올랐냐? 제 이육사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이육사님이 해방을 못 보는 상황에서도 정말 씨를 뿌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결국에 문제는 정말 한평생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외계인을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외계인은 그 손자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정말 씨를 심는 것처럼 열심히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삶의 자세가 너무 멋있어서 정말 나와 다르다. 나는 정말 저는 씨 뿌리지 않고 과일을 얻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죠. 알죠. 그 격하게 공감하지 알죠. 마시고요.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 저는 휴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휴빌, 띄어쓰기 안 하고 휴빌도 아닌 휴빌. 이 어감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휴빌이 인간에 대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빌이 무한이랑 그 소통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그리고 얘랑 비교해보니까 뭐 어떤 데를 자꾸 견져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가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무지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뭔가 찾아보고 더 열심히 얘를 관찰하고 하는 게 너무 윤리적인 자세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이가 가장 외로운 그 시점에 휴빌이 왔기 때문에 둘이 의지하는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휴빌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그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비가 되는 게, 그 무한이 학급 티셔츠를 살 때 학급 체육대회 때문에 반장이 반티를 주문했는데, 무한이는 한 달 식비가 5만 원이 나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전체를 합쳐도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아끼는데, 반티 3만 원 너무나 큰 돈인 거죠. 그런데 반장은 무한이가 자기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겠거니, 삶의 여건이 생각하고 그냥 3만 원 달라고 해서 받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 무한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존재인데, 외계에서 온 존재는 무한이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제로 베이스라고 설정을 하고 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법, 결국 그런 자세 때문에 두 명이 기대어 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무한이가 위안을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휴빌이 너무 좋은 게, 아까 재호님이 고양이 나오는 소설은 필승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고양이 코트가 너무 엉덩이도 되게 동글동글 푸짐하고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를 너무 편견 없이 바라봐서 자꾸 무한이 동생이냐고 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계 존재를 통해서 이 편견 없음, 상대를 자꾸만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배웠고, 그걸 재호님께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편견 없이 좀 바라봐 주시기 원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줄 평 대결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야심차게 예리하고 멋있게 야심차게 작품을 한 줄로 표현해 주세요. 편안하지만 진지하고 제가 힘들게 해주세요. 이동진 평론가의 빙의해서 한 줄 평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통제와 변수가 만들어낸 어제와 오늘이라는 한 줄 평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 소설을 읽으신다면 제 한 줄 평을 1등으로 뽑으실 수밖에 없다. 잘했습니다. 너무 재훈님 한 줄 평 너무 좋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만해서 칭찬하고 싶어지지 않는. 방금 카메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 1등으로 뽑으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럼 이렇게 재훈님 함축적으로 하셨으니까 저는 그럼 풀이해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혼자가 아닌 휴빌과 무한의 갤럭시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내로 정할래요. 영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독자님들 판단해 주세요. 저는 애플이 이 소설을 싫어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애플마저 부러워할 정도로 감동적인 서사의 작품 아니겠어요? 이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짜로 호불호가 없이 모두 좋아요. 작품이라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갤럭시 바이크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무한이가 하늘을 보고 그 모습을 휴빌이 좀 지켜봐주는 것 같은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즘 하늘을 바라보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독자님들도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초반에 뭐 이육사 얘기도 했지만 윤동주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진짜 고품격으로. 아니 근데 가을이 되니까 확실히 여름과 보이는 별의 양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윤동주 시인이 저렇게 별 하나에 가을밤 별 하나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봤는지 너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독자님들도 가을 하늘 많이 바라보시면서 그리운 이름, 자기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름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하지만 가을보다 호흡책단 저희는 다음에 찾아올게요. 안녕.